아카이누는 해군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며 정상결전 이후부터 루피의 최종 보스로 거론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현 시점에 이미 최종 보스에 걸맞는 무력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카이누는 대장 당시 이미 노쇠한 흰수염과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마루코 비스타, 크로커다일, 징베 등 걸출한 강자들이 다수 포진된 해적연합을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카이누는 과거에는 해군 대장이었으나 정상결전에서 쌓아올린 공로를 인정받았고 아오키즈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에이스를 죽인 장본인이기에 현재 루피가 가장 증오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아카이누 역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혁명군 드래곤의 아들이자 사왕이라고 불리우는 루피를 반드시 처단하려 하기에 두 캐릭터가 대결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모크와 코비 중 한 명이 해군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제기되면서 어쩌면 아카이누는 해군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되지 못할 것이며 아카이누를 쓰러뜨리는 것은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은 사보라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현재 염제라고 불리며 드래곤과 대등한 수중의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해군대장 2명의 경비를 뚫어내는 엄청난 실력자로 성장하였기에 아카이누와 겨룰만한 레벨의 강자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훗날 아카이누와 겨룰 인물이 사보가 될지 루피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누가 아카이누와 붙게 되더라도 재미있는 승부를 할 것이며 에이스의 복수를 이뤄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섭은 실온마을에서 매일매일 거짓말을 일삼는 캐릭터이며 평소에도 습관성으로 거짓말을 하는 캐릭터이기에 거짓말과 우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섭은 코가 매우 긴 인물인데 이는 대표적인 거짓말쟁이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코가 길어지는 설정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양치기 소년이 계속하여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며 마을 주민을 놀려먹다가 정작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자 마을 주민들에게 외면당한 전래동화가 있는데 우섭 역시 마을 주민들에게 계속하여 해적이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일삼다가 정작 진짜로 해적이 나타났을 땐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며 이 역시 양치기 소년 전래동화에서 설정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우섭은 거짓말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설정 2가지 모두가 적용된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섭이 거짓말을 하는 데는 사연이 있으며 우섭은 병든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찾아온다는 희망을 계속하여 주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기에 독자들은 우섭의 사연이 밝혀진 이후에는 우섭의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섭이 거짓말을 일삼게 된 데는 병든 아내와 어린 아들을 놔두고 해적질을 하기 위하여 바다로 나간 야솝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의견이 지대적이기에 독자들은 우섭이 거짓말쟁이가 된 것은 야솝의 탓이 가장 크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래도 거짓말은 나쁘다고 말하는 독자들도 있기에 우섭의 거짓말이 선인지 악인지는 독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주제입니다. 메로메로 열매는 주인을 가장 잘 만난 악마의 열매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보아 행콕이라는 절세 가인이 먹었기에 열매의 능력이 극대화된 열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성능도 매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입니다. 메로메로 열매를 먹은 이후 상대방을 타격하기만 하여도 상대방을 석화시킬 수 있으며 슬레이브 에로우즈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원거리 공격을 통하여 상대방을 석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화된 인물은 메로메로 열매를 먹은 능력자가 풀어주지 않는 이상 석화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며 만약 석화를 시전한 능력자가 죽어버리게 된다면 영영 석화 상태를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혀졌기에 메로메로 열매는 사람을 석화시키는 능력 하나만으로도 매우 사기적인 열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로메로 열매의 진가는 단순히 사람을 석화시키는 것이 아닌데요. 메로메로 열매에는 메로메로 열매를 먹은 이후 상대방을 매료시키면 그 즉시 상대방을 석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불리는 행콕이 작정하고 상대방을 매료시키려 한다면 제 아무리 상황급 강자라도 석화 상태를 피하기 어려우며 정신력이 매우 뛰어난 해군본부 중장 모몬가조차도 자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돌로 변할 뻔하였습니다. 물론 앞이 전혀 보이질 않는 후지토라, 여자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루피 같은 특수 케이스인 인물은 행콕의 기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티치가 행콕에게 남자라면 이 기술을 피해낼 방도가 없지 라고 말했기에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행콕의 기술을 파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메로메로 열매는 원래도 사기였으나 행콕을 만났기에 더욱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저의 현상금은 55억 6,480만 베리로 로저는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인물들보다 높은 현상금을 가진 역대 최다 현상금 보유자 타이틀을 지닌 인물입니다. 참고로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흰수염,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는 카이도, 신의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한 루피조차도 로저보다는 현상금이 낮습니다. 그리고 로저가 이토록 높은 현상금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저가 이룩한 업적과 로저의 무력 때문인데요. 로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장본인이며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뷔보 원피스를 찾아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저는 위대한 항로를 통합한 이후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그 이후 스스로 해군에 자수한 뒤 원피스를 라프텔에 두고 왔다는 유언을 남기며 사망하였고 로저는 대적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저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해군 영웅 거프와 함께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라고 불리는 인물이기에 무력도 매우 강력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저는 역대 최다 현상금 보유자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독자들은 로저보다 높은 현상금을 지녔을 만한 인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브랑뉴는 로저의 현상금을 브리핑하며 해적 사상 최다 현상금이라는 말을 하였기에 확실히 해적 중에서는 로저가 최다 현상금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해적이 아닌 인물 중에서는 로저보다 높은 현상금을 지녔을 만한 인물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현재 가장 유력한 인물은 위험도만 놓고 보면 로저를 상회하는 세계 최악의 범죄자 드래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적 중에서도 해적이긴 하나 중대한 죄를 저질러 모든 기록이 말소된 역대 최악의 해적 록스, 원피스의 창시자이자 역대 최고의 해적이라고 불리우는 조이보이의 현상금이 로저의 현상금을 능가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충분히 로저가 역대 최다 현상금 보유자가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키자루는 해군과 세계 정보를 지탱하는 핵심 전력인 해군대장이며 작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해군대장직을 수행하는 인물입니다. 과거 정상결전 이전에는 아오키지 아카이노 키자루가 해군대장직을 수행했으나 정상결전이 종결된 이후 센고쿠가 해군원수를 그만두게 되며 해군원수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차기 해군원수 자리를 두고 아오키지와 아카이누가 펑크하자드에서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카이누가 이 대결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고 아오키지는 해군을 탈퇴하게 되었으며 키자루는 별다른 일 없이 해군 대장직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후 세계정부에서는 센고쿠, 아오키지, 거프 등의 전력이 이탈되자 전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세계 징병을 통하여 후지토라와 로쿠규를 새롭게 영입하였고 현재 해군은 후지토라, 로쿠규, 키자루라는 새로운 3대장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징병을 통하여 영입된 인물들이 해군으로서는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군 중장들을 제치고 곧바로 해군대장이 된 것을 보면 해군의 체계는 철저한 실력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키자루는 수십 년간 무리 없이 해군대장직을 유지한 것을 보면 키자루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으며 해군 내에서도 해군 원수인 아카이노, 해군대장 후지토라, 로쿠규, 논의급 강자 거프 센고쿠 정도를 제외하면 적수가 없는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키자루는 원피스가 연재되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해군대장직을 유지한 인물이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가장 익숙한 해군대장이자 해군대장을 상징하는 캐릭터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밀지모자 일당의 선원은 루피, 조로, 쌍디, 징베, 나미, 로빈, 초파, 브룩, 프랑키, 우솝이며 야마토가 루피의 새로운 동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았으나 야마토는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하여 루피의 동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와노쿠니를 떠나 에그헤드 섬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베가펑크라는 의외의 인물을 동료로 영입하는데요. 에그헤드 섬에서 루피와 만나게 된 베가펑크는 루피에게 당신이 이곳에 찾아온 일엔 운명을 느끼고 있다. 나를 에그헤드 섬에서 데리고 나가주겠는가? 라고 말하며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루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베가펑크는 내가 추구하던 에너지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고대의 병기를 움직이던 어떤 동력과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심층이 점점 파고들어 결국 역사에 너무 깊게 개입하게 된 거다. 그래서 나는 정부에 의하여 제거될 거다. 마치 오하라 같이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금기의 역사에 너무 접근했기 때문에
루피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세계 정부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기에 루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민 끝에 머리도 재밌으니 상관없나? 라고 말하며 황당한 이유로 베가펑크를 동료로 받아줍니다. 다만 독자들은 아직 루피가 베가펑크를 정식적으로 동료로 선언하지 않았으며 밀짚모자 일당의 선원들이 베가펑크를 동료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루피와 함께 바다로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동료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루피는 공식적으로 동료가 아닌 인물과도 동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우, 키네몬, 모모노스케, 캐럿, 비비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가 루피의 새로운 동료가 될지 아니면 그냥 여행만 같이 하는 사이가 될지 그것도 아니라면 여행조차 같이 하지 않을지는 추후의 전개를 더 살펴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